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찍은 유부남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딱히 특별한 게 없었어요. 남들 다 가는 어중간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던 부서장님께서 주선해주신 선을 보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연하고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편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했던 미팅에서 만났던 동갑 여자애 1명, 군대 제대하고 알바하다가 만났었던 신입생 여자애 1명, 그리고 제 아내가 제가 만났던 모든 여자들이에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절절하게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시절에는 그냥 연애를 했었어야만 했으니까 만났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게도 잊지 못할 사랑이 1명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마시는 술자리가 커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5명 정도 시작된 술자리가 10명이 넘었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들렸던 술자리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딱 봐도 그녀는 서구적인 외모에 친구가 많았고 활동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웃을 때마다 생기는 눈웃음이 정말 사람을 홀렸습니다. 저도 아마 그 눈웃음에 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어요. 제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말을 놓더라고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많은 편이라 사실 바로 말을 놓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존댓말을 쓰니까 그녀가 오히려 제게 더 짓궂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녀가 주는 모든 관심이 다 좋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처음부터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저는 그녀를 좋아하는 바보라서 그녀가 휘둘리는 대로 휘둘려졌습니다. 그녀는 시원시원한 외모와 성격으로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늘 남자와 같이 있었고 저는 그게 늘 못마땅했지만 남자친구도 아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나름 질투를 하면 그녀는 저를 달래듯이 만나줬고 저는 뭐든 좋다면서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졸졸졸 그녀만 따라다니던 어느 날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살짝살짝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스킨십을 했었는데 남친이라니. 정말 화가 나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면서 저의 집으로 왔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났었지만 또 아름다운 그녀를 보니까 스르륵 화가 이미 풀려버리더라고요.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와 함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쩔 수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누나의 눈물에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을 할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빚을 갚는 걸 도와주는 대신 누나와의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팔려가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당장 다음 달에 올리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남김없이 보여줬어요. 처음으로 누나와 첫 키스를 했고 키스는 처음으로 누나의 모든 걸 본 날이었어요.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홀했거든요. 누나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사실 그녀는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식 반지를 끼고 왔었는데 그렇게 크고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는 처음 봤었어요. 누나의 남편이 될 사람의 재력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질투는커녕 엄두도 안 났어요. 그때는 그냥 남은 시간을 누나랑 어떻게든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꼭 붙어서 안고 있기 바빴습니다. 안아도 부족했어요. 누나는 항상 너무 이쁘고 섹시했습니다. 경험이 많았던 건지 그냥 궁합이 잘 맞았던 건지 누나는 항상 절 미치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결혼식 일자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굉장히 성대했어요. 결혼식에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천사 같았습니다.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게 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식을 마치고도 누나와 몰래 몇 번 만나서 격렬한 사랑을 나눴었어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존재였어요, 누나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유부녀가 되었고 저도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침대에서 함께 누워있는데 갑자기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누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제게 다시 키스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고 하면서 울면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또 불타올라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저는 더 이상 누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된 거고, 그때 소개팅을 받았던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우린 평범한 가족으로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인생에 그 누나처럼 사랑했던 여자는 없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게 된 이유는 친구놈을 통해서 최근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홀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자기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한미모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녀도 혼자이니까 그냥 한 번쯤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가 그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역시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서 그런지 관리를 아주 잘해서 고작 해봐야 40대 초반 같았어요. 아주 우아하고 여전히 섹시하더라고요. 누나와 함께 보냈던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제 인생에서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려준 여자이니까 잘 지냈는지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밥도 잘 사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밥이 뭡니까? 가방도 사줄 수 있는데요, 뭐. 친구놈을 통해서 연락처는 이미 받아놨습니다. 카톡 프사에 뜬 누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살짝 설레어요.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절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해서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 중에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이뻤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와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 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외모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이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와 제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좁은 집에 덥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으니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면서 제 팔뚝을 치곤 했죠.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고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아줌마는 한참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저보고 등 좀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서 빨리 씻고 가면 될 텐데 무슨 등까지 밀어달라고 하는가 싶었지만 아줌마의 속셈이 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뭔가 아줌마가 원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등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건 초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문제라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는 듯이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세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에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해물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다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세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세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세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세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요.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 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 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